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수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게 구속영장의 요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챙기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뇌물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올해 초 5억 원, 그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로부터도 3억 원을 각각 챙겼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에도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에는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들의 가족 추정 인물들이 사내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사실상 주무른 인사들이 과거 위례신도시 때도 호흡을 맞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 개발 당시로까지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씨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19개 녹취 파일 등을 통해 이들의 수익 배분 논의 과정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된 유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추진과 수익 설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유 씨의 진술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대선 판세 역시 수시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첫 번째 구속 피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도 많고 의혹이 복잡한 만큼 수사 상황과 방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담당하는 이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검찰로서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수사에 좀 탄력을 받게 됐어요. 네, 체포 이틀 만에 유동규 씨를 구속한 검찰로선 일단 증거인멸이나 도주 같은 수사의 돌발 변수를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당장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 입증에 서둘러야 할 텐데요.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올해 1월 김씨 측에게서 받았던 5억 원. 검찰은 이 돈이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업체를 통해 건네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공동 설립했지만 사실상 유 씨의 소유라는 의혹도 있죠. 네. 최근 수사팀이 정 변호사도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5억 원의 전달 경로 등을 통해 유 씨 주변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정계, 법조계, 로비 의혹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A 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A 씨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에 나선 대장동 분양을 독점 대행한 업체의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이번에는 박 전 특검의 아들이 일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법률 고문 대가 외에 받은 게 없다고 하지만 딸에 이어 아들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천대유 관계사가 이제 대장동 근처에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갖고 있는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누구 건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대장동 인근 서판교에 위치한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지난 2019년 62억 원에 사들인 집인데요. 따라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이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판교의 가장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한 데다 보안도 매우 삼엄했습니다. 구입 자금은 어디서 조달됐으며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투자 목적으로 살 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호화주택을 매입한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열쇠를 진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된 만큼 이제 로비 의혹 등의 규명을 위해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이재명 지사는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방해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 했지만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 세력의 방해로 완전히 환수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실감, 소외감 느끼고 계신 거 저희가 이해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사퇴하면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임이 확인됐다며 후보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재명 지사 자택과 경기지사 사무실을 신속히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대령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다름 아닌 이재명 후보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혐의에 업무상 배임이 포함됐다며 배임의 총책임은 설계자인 이 지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땡큐인 이나땡 상황이 됐다며 셀프 봉고파직에 위리한 치하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마지막 경선 지역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도 과반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61만여 표 중 17만 표만 더 얻으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과 서울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청년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맡기면 제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로 서울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낙연 후보도 61만여 명이 참여하는 수도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자 회담 제도화를 통해 서울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통일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최대의 관심 사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 교체의 공백 없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낙연 후보보다 20만 4천여 표를 더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수도권 경선에서 17만여 표만 더 얻으면 과반 득표에 성공합니다. 남은 선거인단과 투표율을 감안하면 수도권 경선에서 41% 안팎 득표율만 보여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이 본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선 투표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당원 가입이 급증한 걸 두고 민주당 편 위장 당원이 엄청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쓴 임금 왕자를 두고서는 캠프 측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들 문제로 선거 캠프에서 물러난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를 찾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됐다며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위장 당원 의혹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최근 넉 달 사이 국민의힘 당원이 26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 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일 1망언으로 조롱거리가 된 윤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당장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홍준표 후보 측도 당원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최근에 입당한 윤 후보도 위장 후보냐고 꼬집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당원 가입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손바닥의 임금 왕자는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캠프 측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 때문에 손을 씻는데 왕자가 왜 남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적 불안에 대해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대처한다며 다시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겨냥한 막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하던 놈 아니냐. 그렇다고 저 팰 수도 없고. 하태경 후보는 막말로 당을 참패하게 만들었던 홍 후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